전체 이야기를 다 진행하기보다는 추격적으로 그리고 또 문제제기식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아직 많이 심도 깊게 논의된 주제가 아니어서 이런 주제 자체를 앞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제 기계의 윤리 또는 노분 윤리, 인공지능의 윤리 이 부분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노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서도 그 노동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계가 등장할 때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 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산업시대의 직조기계 같은 것들은 당시에 숙련공들과 굉장히 경합하는 그런 관계에 놓였었고, 그래서 숙련공들의 그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기계 파괴 운동 같은 것들을 유도되었었죠. 그래서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컸었죠, 그때. 이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계가 등장할 때 기존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도 인공지능이 사회의 어떤 특별한 집단에 대한 공격적인 요소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이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계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해서 궁극적으로 인간 노동이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995년에 제러미 리프킨이 썼던 굉장히 유명한 저서죠. 일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제 저서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2016년 백악관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면서, 보고서 내에,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소제목의, 주제를 던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은 일의 종말하고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과연 그렇겠느냐, 또는 그러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백악관 보고서는 저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이 기계가 완전히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숙했을 때 노동이 완전 사라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아직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이제 논쟁과 증명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백악관 보고서에서는 인간 노동자들에게 이런 이제 권고를 합니다. 이 권고는 뭐냐면 기계가 상당한 수준의 지적 노동을 하게 될 거니까 인간 노동자들도 어떤 이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권고를 합니다. 특히 이제 거기서 설명문에 보면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을 보완하는 영역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역량을 강화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백악관의 안내가 친절하긴 한데,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기계 지능을 중심으로 인간 지능을 배치하는 것과 유사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그것을 보완하도록 인간에게 재교육시키겠다. 재교육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은, 기계지능의 규칙을 인간에게 수용하도록 하는 일방적인 권고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명제는 상당히 산업시대 이후 우리에게 굉장히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백악관 보고서와 같은 관점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종의 진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믿음의 체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연구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것이 이제 그 지배적인 주장은 아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관심이 가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런 주장을 이제 기술사회학자들이 주구로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그 18세기 산업시대의 계몽주의자들이 그 노동자들을 굉장히 열심히 관찰을 해서 그 노동자들의 노동 과정을 충분히 관측한 다음에 뭔가 그걸 잘 관리하고 싶어 했었는데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노동자들이 일부러 노동 과정을 비밀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노동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자들은 이 노동 과정을 완벽하게 가시적인 여기 전문 기술이라 번역인데 스킬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분명하게 그 노동 과정을 재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노동 과정을 완벽하게 그 레프리젠테이션,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것들이 이제 분업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법들이죠. 또는 테일러 시스템처럼 또는 포드 시스템처럼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세분화해가지고 다시 재편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동 기기가 인간의 제스처를 대체한다라고 믿게 됐고요. 이 믿음이 기계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경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가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점도 사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품질의 차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사람이 만들었을 때와 기기가 만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기기는 물론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품질에 있어서는 항상 덜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메이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기계가 인간 노동을 완전히 동일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테일러 화이트 공법이나 이럴 때 이것도 문제 제기하는데요. 테일러 화이트 공법에서는 그 준비 과정을 작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야만이 그 기계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 인간의 준비 작업 부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삭제하고 나서 마치 기계가 스마트했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잘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완전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제가 좀 전에 그 달걀 기계를 예시로 들었던 거는 유튜브에 보면 달걀 깨는 기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대량으로 달걀을 깨주는 기계가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항상 한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걀을 깨다 보면 그 작은 달걀 껍질 같은 것들이 거기 묻어나거나 약간의 오류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인간 노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만이 전체 과정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처럼 완벽한 대체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경제 사회적인 메커니즘 이것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또는 신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을 기계와 경쟁하는 관계로 만들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그러니까 임금을 저렴하게 만든다던가 이렇게 그리고 노동자를 해고한다던가 이런 걸 좀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사용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계와 인간 노동자가 불화하는, 대립하는 이런 결과로 유도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산업시대에 인간과 기계가 불화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계의 규칙이 노동의 규칙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되었고,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수월해지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기계화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화는 노동을 재배치하고 그 노동자들의 위치, 지위를 굉장히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서 SF에서는 항상 이제 그 기계에 대해서 어둡고 암울한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인간과 대립하거나 경쟁했다기보다는 또는 불화했다기보다는 그런 전체 사회 메커니즘 이것들이 기계를 통해서 외화되면서 그런 이제 대립관계가 형성됐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노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질이 있는데요. 이 특질을 주목해서 본다면 노동이 완벽하게 소멸하거나 또는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을 분해해가지고 기계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는 상당히 합리성이 있긴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단순한 행동들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업적인 행동의 총합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등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게 조각조각 난 파편화된 노동의 각 단계들을 다 더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결된 노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은 지적 실천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작업은 노동 현장에서 체화된 지식에 의한 실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때로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또 어떤 때는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형태로 노동자에게 내면화됩니다. 그런 이제 내면화된 지식이 노동 과정에서 다시 외화되면서 실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노동의 결과물로 우리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동과 지능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적 실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 실천을 거치면서 지능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사라질 수도 없고 사라져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노동은 지적 실천 행위이며 지능의 원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이라는 실천을 통해서만 지식과 지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기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기계의 노동에 대한 해석도 다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그대로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기계의 작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노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지위로 재해석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 기존의 그 산업 시대의 기계와 인간의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계와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관계 자체를 그냥 대체하는 관계라고 완전히 그냥 전제하고 이것을 전혀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고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그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 앞으로 향후 우리 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